제가 다능인이라는 개념을 모든 것이 되는 법 책에서 읽고 알게 됐는데 정말 많은 위안을 받았어요. 저는 저의 언어로 하면은 한 가지 분야에 스스로를 규정짓지 않고 다양한 정체성을 가진 사람이라고 정의를 내리고 있고요. 제일 처음에는 정말 가볍게 시작을 했어요. 근데 시작부터 좀 과정을 공유를 했습니다. 그래서 우선은 제 인스타그램에 아직 아무것도 없고 아이디어만 있지만 뉴스레터에 영호 구독자를 모집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이렇게 시작을 한 이유는 제가 너무 시작을 안 하고 있기 때문이었어요. 내 뉴스레터를 기다려주는 사람이 한 명이라도 있으면 미안하잖아요. 그래서 내가 나를 책찍질 하겠다 싶어서 이렇게 올렸던 건데, 사이드에 인스타그램도 만들어서 이렇게 6개를 그냥 5분도 안 돼서 만들어 놨어요. 구독해주면 감사하다고. 그리고 여기에서도 이제 정의를 내려줍니다. 좋아하는 게 너무 많고 나만의 어떤 걸 시작해보고 싶고 해보고 싶은 게 너무 많아서 고민인 사람들은 구독하세요. 이렇게 했더니 정말 놀랍게도 영어 보낼 때 600명이 모인 거예요. 그래서 진짜 부담도 많이 됐는데 안 할 수가 없는 숫자여서 2주 동안 진짜 열심히 고민해서 만들어서 영어를 보냈고요. 이때부터 이제 개인적으로 사이드 프로젝트 진행하는 분들의 소식을 받아서 뉴스레터에 같이 뿌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뉴스레터도 같이 만든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또 도입한 게 이제 리퍼럴 프로그램이라고 해서 고유의 링크를 주고 그 링크로 내가 누군가를 데려왔을 때 포인트가 쌓이는 제도를 도입을 했어요. 그렇게 했더니 이렇게 되게 자발적으로 알려주신 분들이 많으세요. 그리고 좀 하고 싶은 얘기 적어달라고 했더니 되게 공감해주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응원들을 받았고, 영어를 보낼 때 600명이었는데 1호 보낼 때 2주 만에 1,500명으로 키워졌습니다. 그래서 되게 입소문 효과가 굉장히 컸어요. 거의 저의 구독자들은 제가 돈을 태우는 게 하나도 없어요. 사이드 뉴스레터는. 그래서 다 유기적으로 생긴 구독자들이고 그 확인하는 구독 오픈율도 굉장히 높은 편입니다. 그래서 본캐와 부캐가 공존하는 시대고, 저는 제가 잡은 이 커뮤니티랑 뉴스레터의 컨셉이 되게 시대를 잘 탔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한 가지로만 정의 내릴 필요 없고 온라인에서도 되게 강력한 연대감을 가질 수 있다는 거를 사이더들하고 이제 소통하면서 되게 많이 느꼈고요. 제가 뉴스레터랑 웹사이트로 만든 이유는 우선은 플랫폼의 플랫폼 자체를 제가 가질 수 있잖아요. 그게 엄청나게 큰 힘이 됩니다. 그리고 아이맵을 쓴 이유는 제가 예전부터 스타트업에서 마케터로 일하면서 정말 다양한 일을 해야 했는데 웹사이트를 제작해야 됐던 경우도 있어요. 그때마다 좀 저는 검색을 자주 해보는 편인데, 아이맵은 코딩을 할 줄 몰라도 웹사이트를 만들 수 있고, 또 좋은 거는 이제 컴퓨터 화면이랑 핸드폰 화면에서 봤을 때 최적화된 상태로 알아서 만들 수 있는 게 좋더라고요. 그리고 아카이빙을 좀 해두고 싶었어요. 이게 흘러가고 흩어지는 형태가 아니라 다른 플랫폼에서는 그 다른 플랫폼이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 그 권한이 나한테 없는데, 내가 웹사이트를 만들면 권한을 제가 가져올 수 있잖아요. 그래서 웹사이트를 만들었고, 어바웃에서는 계속 어떤 일을 할 건지를 보여주고, 지금 하는 일은 인생을 스스로 디자인하는 사람들, 제 주변에 영감을 주는 사람들을 인터뷰해서 페이지 안에다가 쌓고 있습니다. 저는 텍스트의 힘을 믿는 사람이에요. 굉장히 이제 영상이랑 이미지가 점점 더 중요해지면서 유튜브 시대다 이런 얘기도 하고 그 말에 정말 공감을 하는데요. 전 기본적으로 가장 많이 소비하는 컨텐츠가 텍스트예요. 책 읽는 걸 좋아하고, 저는 사실 영상은 처음부터 끝까지 봐야지만 내용이 이해가 가는데 텍스트의 경우에는 훑어보는 게 가능하잖아요. 그래서 좀 나에게 중요하지 않은 부분들은 건너뛰는 것도 가능하고 내 속도에 맞출 수 있는 게 저는 좋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뭔가 반짝임을 발견한 사람들을, 이 사람들의 이야기를 텍스트로 잘 펼쳐줄 수 있는 형태를 고민을 하게 됐고, 아이맵에서 그런 형태로 이미지랑 사진을 같이 넣어서 구현을 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은 아카이브가 되는 게 좋고요.
제가 웹사이트다 보니까 확장성이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제가 어떤 거를 판매한다고 했을 때 이 또 다른 플랫폼에서 써가지고 링크가 분산되는 게 아니라 한 곳에서 모아서 보여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확장성이 있고, 이렇게 쌓다 보니까 제가 예상하지 못했던 건데요. 사이드를 하나의 미디어처럼 봐주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출판사에서도 연락이 많이 오고 누구를 인터뷰해달라는 제안이 꽤 오는 편이에요. 지금까지는 제 주변에 있는 인물들을 많이 인터뷰를 했는데 플랫폼이자 미디어가 됐다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또 다른 커뮤니티도 소개를 드리면 좋을 것 같아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릴게요. 이것도 이제 그 문장에 넣어보면, 저는 사람들을 기록하고 싶은 사람들이 있으면 음악이라는 거를 좀 도움을 받아서 글쓰기와 마음을 관리하는 걸 도울 수 있다. 이렇게 시작한 일이 그 자아성장 큐레이션 플랫폼 민미랑 온라인 리추얼을 진행하고 있어요. 민미도 아이웹으로 웹사이트 만든 거거든요. 그렇게 민미도 하나의 플랫폼이 됐다고 생각하고 제가 플랫폼 안에 이제 들어가서 커뮤니티를 만드는 느낌이에요. 네, 리추얼이 세상의 방해로부터 나를 지키는 혼자만의 의식이라고 리추얼 책에서 정의를 내리고 있는데요. 저는 이게 융지트인데 항상 음악을 들어요. 항상 음악을 듣고 그렇다 보니까 글을 쓸 때도 음악을 들어요. 근데 음악을 들으면서 글을 쓰는 게 제 글쓰기에 도움이 될 때가 많아요. 저의 감정을 더 끌어올려주거나 아니면은 잊고 있던 기억을 떠올리게 해주거나, 그래서 계속 음악을 들으면서 글을 썼었는데 민미를 만나서 이게 저만의 리추얼이라는 거를 깨닫게 됐고, 이거를 더 많은 사람들이랑 나눠보자고 해서 시작한 게 나만의 플레이리스트 만들기 리추얼입니다. 그래서 제가 먼저 플레이리스트를 만들어서 공유를 하면 여기 있는 노래에서 들어도 되고 자기가 듣고 싶은 곡을 들어도 되고 음악을 들으면서 글을 써서 이렇게 각자 다 그냥 공유를 하는 거예요. 내가 들은 음악이랑 글을. 근데 이게 되게 어떤 효과가 있었냐면요. 저는 작년 10월부터 해서 이제 거의 10개월 정도가 됐어요. 근데 커뮤니티 기능이 있습니다. 어떤 글을 읽으면 그 사람의 일상의 조각을 알게 되잖아요. 그래서 위로를 하기도 하고 응원을 하기도 하고 매일매일 누군가의 일기를 읽는 게 저는 처음이었는데 그게 엄청나게 마음에 도움이 되는 게 있더라고요. 어떤 사람한테는 엄청나게 기쁜 일이 있었는데 누구한테는 슬픈 일이 있었고, 이게 매일매일 반복이 되다 보니까 그냥 우리 다 살아가고 있구나, 좀 이런 생각들을 하게 됐고요. 그러면서 이제 몇 개월이 지나다 보니까 저랑 같이 리추얼한 사람들은 이렇게 기록이 많이 쌓였어요. 그래서 나중에도 되게 좋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우리끼리는 처음에 이제 융플리라고 별명을 지어서 부르는데요. 라디오 같다고 하다가 어쩔 때는 뭐 서로 바다 사진을 되게 많이 올린 달에는 우리의 바다였다가, 매일 누군가의 일기장을 읽는다고 하다가 요즘에는 온라인 가상 공간에 존재하는 우리의 마을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결국 커뮤니티 얘긴데요. 브랜딩의 핵심이 관계 맺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관계를 맺어갈수록 이 사람들이 나의 팬이 되는 거고, 여기에서 이제 퍼스널 브랜딩에 도움이 되는 게 있는 것 같고요. 제가 사이드에서도 아무것도 없을 때부터 제 고민부터 공유를 했잖아요. 그 과정을 본 사람들이 팬이 되는 것 같습니다.